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1년치 요금을 미리 다 냈어요. 광고 없이 영화랑 드라마를 보겠다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늘 켜던 그 화면에 광고가 붙기 시작합니다. 광고를 다시 떼어내고 싶으면요. 매달 2.99달러를 더 내야 해요. 우리 돈으로 한 달에 약 4,500원. 이미 1년치를 다 낸 사람한테 똑같은 걸 또 사라고 들이민 청구서인 거예요. 호주에서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약 8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85만 명의 사연이 지금 전 세계 스트리밍 산업 전체가 올라타고 있는 땅이 사실은 얼마나 무른 흙 위에 깔려 있는지를 한꺼번에 까발려 버렸어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나스다크 안에는 아마존도,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들어있죠. 오늘 이야기는 그 세 회사가 똑같이 베껴 쓰고 있는 약관 맨 밑바닥에 깊숙이 묻어둔 한 줄짜리 문장에 관한 겁니다. 무슨 일이 터졌는지부터 보죠. 호주의 경쟁당국인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아마존을 연방법원에 세웠습니다. 표면적인 죄목은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를 붙인 방식이에요.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를 도입하면서 광고 없는 화면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사람한테는 돈을 더 받기로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연 단위로 미리 결제한 사람들은 이미 광고 없는 서비스를 보는 값을 통째로 치러둔 상태였거든요. 그중 60만 명 넘는 사람은 불과 얼마 전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낸 인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기가 사둔 물건의 일부가 광고로 덮였고 그 광고를 걷어내려면 돈을 또 내라는 통지를 받은 거예요. 환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쟁당국이 진짜로 겨냥한 건 광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경쟁당국은 광고를 붙였다는 사실보다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만들어준 계약서의 한 대목을 물고 늘어졌어요. 아마존의 프라임 표준 약관 안에는 5개의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이 조항들이 아마존한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격하하거나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권한은 다 쥐어주면서 정작 그렇게 바꿨을 때 남은 기간만큼 비례해서 돈을 돌려줄 의무는 한 줄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한테 1년치 광고 없는 화면을 팔았다. 그런데 언제든 그 화면에 광고를 붙일 수 있고 그래도 네 돈은 한 푼도 안 돌려준다. 이 두 문장이 한 계약서 안에 나란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조항이 박힌 계약을 들고 있던 연간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경쟁당국은 이 사건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Consumers who wanted to avoid ads were left with no choice but to pay more to maintain the service they'd initially signed up for. 광고를 피하고 싶었던 소비자들은 처음 가입할 때 약속받았던 바로 그 서비스를 그대로 지키려면 돈을 더 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쟁당국은 정말 날카로운 카드를 하나 더 꺼냈어요. 아마존은 나중에 이 약관을 슬그머니 고쳐서 비례 환불 권리를 집어넣습니다. 경쟁당국은 바로 그 점을 증거로 들이밀었어요. 너희가 나중에 환불 조항을 넣을 수 있었다는 건 애초에 그 조항 없이 운영하는 게 사업상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 아니냐는 거죠. 처음엔 환불 의무를 일부러 비워뒀고 그 빈칸을 이용해 광고를 붙인 다음 나중에야 그 빈칸을 채웠다. 순서를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그림이 꽤 또렷해지죠. 게다가 경쟁당국은 호주 법인만 걸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광고를 전 세계에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호주에서의 실행까지 거둔 미국 본사도 이 일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콕 집어 적시했습니다. 호주 지사가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 본사가 그린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졌어요. 그것도 먼저요. 미국에서도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가 붙자 1년치를 미리 낸 구독자들이 곧바로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논리는 호주와 판박이었어요. 나는 광고 없는 걸 사뒀는데 왜 같은 걸 또 사라고 하느냐. 그런데 미국 법원의 결론은 호주 경쟁당국과 정반대로 났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연방판사는 이 소송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며 기각했어요. 구독자들이 산 건 영원히 광고 없는 프라임 비디오가 아니라 아마존이 계약상 바꿀 수 있도록 권한을 받아둔 범위 안에서의 프라임 비디오일 뿐이라는 거였죠. 그 약관 조항이 아마존을 지켜준 겁니다. 이제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구조가 드러나요. 똑같은 약관 한 줄이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승리를 만들어냈고 호주에서는 아마존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공격 지점이 달랐어요. 미국 소송은 광고를 붙인 행위가 부당하다고 다퉜고 그러자 그 약관 조항이 방패가 됐습니다. 반대로 호주 경쟁당국은 광고가 아니라 그 약관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들이받았어요. 방패로 쓰이던 바로 그 문장을 이번엔 정면으로 깨러 들어간 겁니다. 한쪽은 칼을 막아낸 방패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방패가 부서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한 줄짜리 문장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의 나스닥과 직접 맞닿는 부분입니다. 이 일방적 변경 권한이라는 문장은 아마존만 쓰는 특별한 비밀 병기가 아니에요. 스트리밍 산업 전체가, 더 넓게는 우리가 매달 자동 결제로 돈을 내는 거의 모든 구독 서비스가 똑같은 문장 위에 서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애플도 약관 어딘가에 비슷한 취지의 한 줄을 품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 요금과 구성과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매달 무심코 결제 버튼을 누를 때 사실은 이 한 줄에 매번 동의 도장을 찍고 있는 겁니다. 회사들이 이 권한으로 무엇을 하느냐? 요금을 올리고 광고를 붙입니다. 그 흐름을 숫자가 그대로 보여줘요.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스트리밍 구독료는 1년 사이에 무려 29%나 뛰었습니다. 다른 소비 품목과 견조도 가파른 상승이었어요. 한 해 동안에만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 인상이 6차례 있었다는 집계도 나왔고요. 광고 쪽은 더 극적입니다. 미국의 스트리밍 광고 매출은 17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났어요.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훌쩍 넘는 시장이 광고만으로 열린 겁니다. 넷플릭스만 봐도 광고를 끼워보는 저가 요금제의 월간 광고 시청자가 9,4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광고 요금제라는 게 등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업계에서는 머지않아 광고 매출이 신규 가입자 증가를 제치고 스트리밍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한때 구독료가 전부였던 산업이 이제는 여러분의 눈앞에 광고를 띄워보는 돈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겹을 더 얹으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는 방식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예전엔 음반을 사면 그 CD가 내 것이었고 소프트웨어를 사면 그 프로그램이 내 것이었습니다. 한 번 사면 끝, 회사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내 손안의 물건은 그대로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음악도, 영화도, 소프트웨어도, 심지어 자동차의 일부 기능까지도 매달 빌려 쓰는 시대예요. 소유에서 접근으로 넘어간 겁니다. 빌려 쓰는 세상에서는 주도권이 통째로 빌려주는 쪽에 있어요. 집을 소유한 사람은 누가 와서 벽지를 못 바꾸지만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집주인이 조건을 바꾸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리밍의 광고 전환은 우리가 소유자에서 세입자로 내려앉은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또렷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서의 맨 아래 집주인은 언제든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한 줄이 오늘 호주 법정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이 한둘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서비스의 약관 어딘가에 똑같은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걸 바꿀 수 있다. 호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동의하는 그 한 줄이 과연 어디까지 정당한가를 정면으로 따져보는 자리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우리가 빌려 쓰는 세상의 규칙이 거기서 한번 다시 그어집니다. 한 나라에서 그어진 선은 다른 나라의 소비자 단체와 규제기관에게 그대로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다툼이라도 같은 약관을 전 세계에 똑같이 깔아둔 회사한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한 줄을 한번 고쳤으면 전 세계 수억 명의 계약이 동시에 바뀌듯 한 줄이 한 곳에서 깨지면 그 균열도 같은 속도로 번질 수 있어요. 매일 밤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나스닥과 그 안에 거대 기술 기업들을 흔드는 건 화려한 신제품 발표나 실적 숫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구 반대편의 한 규제기관이 약관 한 줄을 향해 던진 소송 하나가 그 회사가 손님에게서 돈을 뽑아내는 방식의 근간을 조용히 흔들어요.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동의 버튼, 끝까지 읽지 않는 약관,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 결제, 그 일상적인 풍경 속에 사실은 이 거대한 회사들의 성장 엔진이 숨어 있고 동시에 그 엔진의 가장 약한 이음새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구독 서비스가 슬그머니 광고를 붙이거나 요금을 올린다는 안내를 받으시거든 화면 어딘가에 적힌 그 한 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줄이 누구를 위해 쓰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법정에서 그 한 줄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지 시장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매달 무심코 지나치던 약관 한 줄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